예,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그 면역 정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정강을 위해서는요, 실제 그 기초 접종이라든지 이 접종 예방 어떤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접종이 있고 또 추가 접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D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D탭이 뭐죠? D가 디프테리아, TA가 테타누스, 디프테리아 질병 있죠? 테타누스는 뭡니까? 파상풍. P는 뭡니까? 퍼투시스라고 해서 백일해. 그래서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파상풍, 백일해 이 세 가지 접종을 혼합해서 투투쓰리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간격으로 세 번 접종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오 델시 투투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 예방 접종으로서는 어, 이 디탭, 조금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혼합 백신을 우리가 통해서 접종을 시키고 그리고 뭐 결핵이나 폴리오, 홍역 이러한 비형 감염 이렇게 정기 예방 접종을 하게 되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접종하는 것이 뭐죠? 첫 주사의 B형 간염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BCG라고 해서 결핵 예방 주사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까 투투쓰리라고 해서 D탭 같은 경우에 그죠? D탭이나 폴리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죠? 투투쓰리 즉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되면 MMR. 그죠? MMR 뭐죠? M이 뭐고 미슬스. 홍역이라는 말입니다. 미슬스. 그 다음에 요 M은 먼퍼스. 볼거리. R은 루벨라, 풍진. 그래서 복역, 홍역, 볼거리, 풍진과 관련된 혼합 백신을 1년부터 또 접종을 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최초에 가장 먼저 접종하는 것이 뭐다? B형 간염이다. 그다음 D탭은 투투쓰리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해주고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이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드 이뮤니티라고 해서 집단 면역. 이 집단 면역 좀 들어보신 용어죠. 이그 북유럽 쪽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대처를 했습니까? 그냥 놔둔다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죽는 사람 죽고 걸릴 사람 걸리고 걸려서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서 면역력을 갖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러한 질병은 사라지게 된다. 별 힘을 쓰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집단 면역입니다. 즉, 한 인구 집단에 여러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인구 집단이 그 감염병 발생이라든지 전파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저항력을 뭐라고 한다? 집단 면역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감염병 유행의 유형 조사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감염병 유행이라는 걸 뭡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경우죠. 평상시 환자 발생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죠? 감염병이 유행했다.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어떤 유행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 세우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지금 뭐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유행의 유형을 보면 공동 매개체 유행이 있고 진행성 유행이 있습니다. 공동 매개체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매개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음식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물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단순 어떤 노출 전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순 노출 전파 같은 경우 식중독과 같이 한번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감염되면 2차 감염이 없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감염을 시킨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을 걸렸는데
식중독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감염시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 노출 전파라고 하는 것이고, 복수 노출 전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이질 같은 세균에 오염된 식수를 먹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복수 노출 전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이 수인성 어떤 감염병이 되겠죠. 어쨌든지 2차 감염자가 적고요. 이것도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진행성 유행은 뭐죠? 지금 우리가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감염병이 진행성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이러한 유행이 우리가 진행성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막 수도 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감염원의 어떤 근본 대책을 찾아서 그죠? 그 감염 경로를 우리가 차단을 시키고 감수성 보호자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이때 감염병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독도 하고 뭐 이 공기 중에 그거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면역 증강 또 평상시 조금 운동을 하고 또 마스크를 함으로 해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국내 상재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서는 어, 사람이나 가축,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그런 그 특히 가축이나 야생동물은 어떻게 되죠? 병원소 자체를 제거를 시키는 게 살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격리를 시키겠죠.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감염병 예방 대책에서 중요한 것이 병원소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격리, 가축이나 야생동물은 그죠? 살처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주가 면역이 조금 강해지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가 감염병 예방의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외래 감염병 같은 경우는 검역이죠. 저 검역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감시체계에서 질병 관련 자료를 수집, 대조, 분석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하는 일련 과정을 질병감시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법정 감염병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1군 감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1군 감염병 꼭 좀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정도가 너무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 또는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패스트,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이런 것들이 즉 일군 감염병 이 감염병의 특징은 뭡니까?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군 감염병 같은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 1군 감염병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접종만 잘하면 감염병이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접종을 할 때 디탭이 뭐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죠? 이런 것들은 아까 디프테리아, 디탭이죠. 파상풍, 백일해. 요거는 뭐였죠? 이런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뭡니까?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이 가능한 그죠?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은 2종이다. 2군 감염병이다. 그다음 3군은 뭡니까?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 대책이 필요한 성홍열, 쩌쩌가무시병, 그다음 말라리아, 결핵, 성병, 한센병, 유행성 출혈, 에이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 3군이 되겠습니다. 4군은 국내에 새로 발생한 지금 현재로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에 새로 발생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됩니다. 옛날에 사스,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야토병, 그리고 신종 전염병 증후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제4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인지 보시고, 그래서 어떻든지 1군, 2군, 3군 중 3군 중에서 우리가 탄저병 포함시키고, 제4군 전염병 경우에 진단 즉시 그죠? 어, 해당되는 어떤 관할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그림 4-1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성 감염병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감염병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제대로 되지 않네요. 급성 감염병의 경우에 발생률이 높고 그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발생률이 높게 되겠죠. 그 질병에 대해서. 하지만 유병률은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급성 감염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감염병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 침입 경로에 따라 소화계통, 그죠? 호흡계통, 피부 점막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급성 감염병 같은 경우에 전파 수단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수인성, 물에 의해서, 또 공기 전파에 의해서, 그다음 곤충 매개에 의해서 이런 급성 감염병이 그죠 발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감염병의 이 침입 경로는 어디다? 소화계통, 호흡계통, 피부점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전파 수단을 통해서 침입을 하느냐면 수인성, 공기전파, 곤충매개. 그래서 크게 우리가 그 급성 감염병의 침입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소화계통 감염병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소화계통이니까 환자의 또는 이 보균자의 분변을 통해서 배설되어졌던 어떤 식품이라든지 식수에 의해 식수가 오염이 됨으로 해서 오염된 식품이라든지 식수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이런 질병이 소화계통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화계통에서는 뭐냐? 위생입니다. 환경 위생이 좀 철저하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예방 대책은 환자나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해당되는 환자 보균자를 격리시키고 치료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뇨를 좀 위생적으로 폐기시켜 주시고, 식품이라든지 어떤 식품을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조리하는 것들 보균자들이 했을 때는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김밥 같은 데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였죠? 그냥 손으로서, 그죠? 이렇게 뭐 손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서 이렇게 김밥을 싸다가 그 균이 들어감으로 해서 식중독이 발생된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꼭 장갑을 이렇게 끼도록 돼 있죠. 상하수도 위생적 관리, 위생해충, 뭐 식품위생 강화 이런 쭉 있죠. 어쨌든지 이 소화계통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어떤 질병이 소화계통 감염병과 비슷한지 보시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 유행성 간염. 그리고 유행성 간염 같은 경우가 근래에 들어서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포함이 되었죠. 유행성 간염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A형 간염이라는 겁니다. A형 간염. 요거 환경위생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얼굴빛이 노랗고요. 눈도 노랗고 그렇습니다. 황달기가 있다 그러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굉장히 감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행성 간염, 즉 그 A형 간염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입원에 따라 하도록 잘 찾아가지 않죠.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 감염병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다, 그죠? 이런 것도 알아보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잠시 조금 쉬었다가 해당되는 각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